샬롬. 아주 작은 습관의 힘 12번째. 물론 좋은 습관은 자동화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방법들은 많다. 기계 문명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계는 힘들고 화나고 복잡했던 행동들을 쉽고 힘들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올바른 행동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다. 이것은 이따금 하는 일이라 몸에 배기 힘든 행동들을 자동화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처럼 한 달 혹은 1년에 한 번 해야만 하는 일들은 습관이 될 만큼 자주 반복해서 하는 일은 아니다. 이런 경우 그 일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는 처방전을 기계에서 발급받는다. 회계, 직원들 퇴직금을 자동 출금 방식 퇴직 계좌로 적립한다. 요리, 음식 배달 서비스로 식료품 쇼핑을 대신한다. 생산성, 웹 차단 서비스를 이용해 SNS 검색하는 걸 막는다. 가능한 한 삶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면 아직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노력을 쏟아볼 수 있다. 일부 습관들을 기계의 몫으로 넘겨버리면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데 쏟을 시간과 에너지가 남는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엘프리드 로스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썼다. 문명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수행한 수많은 활동들이 확장됨으로써 진보한다. 물론 기술의 힘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TV 프로그램을 몰아서 보는 습관은 시청을 중단하는 것보다 그냥 계속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쉽게 생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우리를 위해 자동으로 다음 회를 넘어가는 버튼을 눌러준다. 우리는 그저 눈만 뜨고 있으면 된다.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최소의 기분과 욕구로도 행동에 나선다. 아주 조금만 배가 고파도 음식을 문 앞까지 배달시키고 아주 조금만 지루해도 SNS에 광막한 습속에서 길을 잃는다. 하고 싶은 행동에 필요한 노력이 사실상 거의 없어지면 순간순간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자동화의 단점은 어려움을 겪는 시간은 없지만 궁극적으로 보상은 더 큰 쉬운 일에서 쉬운 일로 넘어다니게 한다. 나 역시 잠깐 쉴 때마다 SNS를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한다. 0.1초만 지루해져도 휴대전화에 손을 뻗는다. 대개 쉬는 시간을 집중력이 흐트러진 시간으로 인지하기 쉬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모여 심각한 문제가 된다. 딱 1분만 더라는 줄다리기가 지속되면 결국 일은 끊임없이 중단된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평균적인 사람들은 일을 2시간 이상을 SNS를 하는데 쓴다. 1년에 600시간을 더 쓸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쓰는 1년 내내 나는 새로운 시간 관리 전략을 실험했다. 매주 월요일에 내 어시스턴트를 내 SNS 계정들의 비밀번호들을 리셋해서 나를 각종 기기에서 로그아웃 시켰다. 한 주 내내 나는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 금요일이 되면 어시스턴트가 새로운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그러면 나는 주말부터 그녀가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월요일 오전까지 SNS에 올라온 것들을 신나게 즐겼다. 어시스턴트가 없다면 친구나 가족과 협력해 매주 서로의 SNS 비밀번호를 리셋해 보라. 가장 놀라운 일 하나는 내가 여기에 너무나 빨리 적응한 것이었다. SNS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첫 주에 나는 지금껏 그랬듯이 그토록 자주 SNS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음을 깨달았다. 매일
SNS를 할 필요도 없었다. 이 습관을 막는 것조차 너무나 쉽고 간단했다. 일단 나쁜 습관을 못하게 되자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겨났다. 내 환경에서 정신적 사탕을 제거하자 건강한 것들을 섭취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구미에 맞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자동화는 좋은 습관을 필수적인 것으로 나쁜 습관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것은 순간순간 발현되는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지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궁극적인 방법이다. 이행 장치, 전략적인 일회성 결정들, 기계 문명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확실히 일어나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반대로 뒤집으면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이다. 이행 장치는 미래에 더 나은 행동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현재의 선택이다. 미래의 행동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궁극적인 방식은 습관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더 좋은 매트리스를 구입하거나 자동 출금 적금 계좌에 가입하는 등 일회성 선택들은 하나의 행동이지만 미래의 습관을 자동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보상을 가져온다. 습관을 자동화하는 기계적 장치들은 올바른 행동을 일어나도록 해주는 믿을만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은 첫째, 분명하게 만들어라. 습관 점수표를 활용하라. 현재 습관을 써보고 그것들을 인식하라. 실행 의도를 이용하라.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습관 쌓기를 이용하라.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환경을 디자인하라. 좋은 습관의 신호를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두 번째 법칙,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유혹 묶기를 이용하라. 하고 싶은 행동을 해야 하는 행동과 짝지어라. 당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집단에 들어가라. 동기부여 의식을 만들어라. 어려운 습관을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에 좋아하는 뭔가를 하라. 세 번째 법칙, 하기 쉽게 만들어라. 마찰을 줄여라. 당신과 좋은 습관 사이의 단계들을 줄여라. 환경을 갖춰라. 좋은 습관이 더 일어나기 쉽게 환경을 준비하라. 결정적 순간을 완전히 체득하라. 거대한 영향을 가져올 작은 선택들을 강화하라. 2분 규칙을 이용하라. 2분 또는 그 이하로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습관을 축소하라. 습관을 자동화하라. 미래 행동을 이끌어내는 기술과 장치에 투자하라. 네 번째 법칙,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나쁜 습관을 버리는 법. 첫 번째 법칙,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신호에 노출되는 횟수를 줄여라. 주변 환경에서 나쁜 습관을 유발하는 신호를 제거하라. 두 번째 법칙,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마인드세트를 재구축하라. 나쁜 습관을 피하였을 때 얻을 이득에 초점을 맞춰라. 세 번째 법칙,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마찰을 증가시켜라. 당신과 나쁜 습관 사이의 단계들을 늘려라. 이행 장치를 이용하라. 당신에게 이득이 될 습관으로 미래 선택들을 제한하라. 네 번째 법칙,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네 번째 법칙, 만족스러워야 달라진다. 만족스러워야 달라진다. 재미와 보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재미와 보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1990년대 후반 공중보건 일을 하는 스티븐 루비는 고향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를 떠나 파키스탄의 카라치로 가는 편도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카라치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한 곳인데 1998년까지
9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 파키스탄의 경제 중심부이자 교통 요충지인 카라치는 공항과 항구 몇 곳이 가장 활기차다. 시내 상업지구에는 표준화된 도시생활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거리는 무척이나 북적거린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이기도 하다. 카라치 거주민 60% 이상이 무허가 주택가나 슬럼 지역에서 살고 있다. 판자와 콘크리트 블록, 각종 폐기물들로 대충 지어놓은 임시 거주지에는 주민들이 빡빡하게 들어차 있다. 쓰레기 처리 시설도 전기 시설도 없고 깨끗한 물도 공급되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을 때면 거리는 먼지와 쓰레기로 지저분하고 비가 오면 오물진창이 된다. 물이 고인 수영장은 모기들이 때를 지어 번식하고 아이들은 쓰레기 속에서 논다.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은 질병을 퍼뜨린다. 오염된 수원은 설사, 구토, 배라리 등의 요인이 된다. 이곳에 사는 아이 3분의 1가량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또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 바이러스, 박테리아 감염도 빠르게 퍼진다. 스티븐 루빈가 파키스탄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다. 루비와 그의 팀은 이곳의 열악한 위생시설을 보고 손 씻는 간단한 습관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되는 대로 손을 씻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물에 손을 몇 번 문지르고 말았다. 어떤 사람들은 한 손만 씻었다.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손 씻는 것을 잊는 사람도 많았다. 모두들 손 씻기가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손 씻는 습관을 들였다.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었다. 일관성이었다. 루비와 그의 팀은 프록터 앤드 갬블과 협업에 세이프가드 비누를 지역 민들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보통 쓰는 막대 형태의 비누보다 세이프가드 비누는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한다. 루비가 말했다. 파키스탄에서 세이프가드는 고급 비누입니다. 한번 써본 사람들은 모두 매우 좋았다고 말하죠. 그녀의 말처럼 세이프가드는 다른 비누와 달리 쉽게 거품이 났고 냄새도 좋았다. 손 씻기는 즉시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 전 손 씻기 캠페인이 행동 변화만이 아니라 습관이 되는 걸 목표로 삼았죠. 이런 일은 긍정적인 감각 신호를 강하게 주는 물건을 사용했을 때 훨씬 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민트맛 치약은 치실을 쓰는 것처럼 즐겁지 않은 경험처럼 더 잘 받아들여집니다. 마케팅팀도 세이프가드 비누의 감각적 장점이 긍정적인 손 씻기 경험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수개월 만에 그곳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건강은 급격히 좋아졌다. 설사병 비율이 52%까지 떨어졌고 폐렴은 48%까지 떨어졌다. 피부에 박테리아가 감염되어 생기는 농가지는 35%까지 떨어졌다. 장기적인 영향은 훨씬 컸는데 루비는 이렇게 말했다. 6년 후 우리는 카라치로 돌아가 몇 집을 방문했습니다. 6년 전 무료로 비누를 제공하고 손 씻기를 권했던 집의 95% 이상이 비누와 물이 있는 손 씻을 장소를 갖추고 있었죠. 65년이 넘는 동안 따로 비누를 주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손을 씻는 것이 무척 익숙해져서 그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65년이 넘는 동안 따로 비누를 주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손을 씻는 것에 무척 익숙해져서 그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네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다.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우리는 경험이 만족스러울 때 그 행동을 더 반복해서 하곤 한다. 이는 전체적으로 논리에 맞다. 비누로 손을 씻을 때 좋은 냄새가 나고 거품이 잘 나는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즐거운 감정은 강한 신호가 되어 뇌에 이런 말을 속삭인다. 느낌 좋군. 다음에 또 해야겠어. 즐거운 감정은 어떤 행동이 나중에 다시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뇌에게 가르쳐 준다. 추잉검 이야기를 해보자. 추잉검은 1800년대에 상업적으로 팔리기 시작했는데 1991년 리글리에서 출시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생소한 것이었다. 초기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특징 없는 합성 수지로 만들었는데 질겅질겅 씹히는 느낌은 있어도 맛은 첨가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에 니글리는 스피어민트와 주시프루트 같은 향을 첨가함으로써 추잉검 업계에 혁명을 일으켰다. 맛도 있고 씹는 재미도 생겨난 것이다. 나아가 니글리는 추잉검을 입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상품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입안을 상쾌하게 라는 껌 광고가 등장한 거다. 맛있는 향과 입안이 상쾌해지는 느낌은 추잉검을 씹는 만족감을 강화했다. 이후 판매는 급등했고 리글리는 세계 최대의 추잉검 회사가 되었다. 치약 역시 유사한 궤도를 밟았다. 치약 제조업체들은 스피어민트, 페퍼민트, 시나몬 같은 향을 제품에 추가함으로써 엄청난 성공을 누렸다. 이런 향들은 치약의 효율성을 증대시키지는 않는다. 단지 입안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칫솔질할 때 더욱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줄 뿐이다. 내 아내는 센소다인 치약을 사용하다 말았는데 뒷맛이 나쁘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그녀는 민트 향이 더 강한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바꿨다. 반대로 어떤 경험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을 다시 할 이유는 거의 없어진다. 조사 과정에서 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녀에겐 상대방을 미치게 만들 정도로 자기 도취에 빠진 친척이 있었다. 이 자기중심주의자와 시간을 덜 보내기 위해 그녀는 그가 옆에 있을 때면 가급적 따분하고 지루하게 행동했다. 몇 차례 그렇게 행동하자 그 친척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척이나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행동 변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에 관한 증거다. 보상을 주는 것은 반복한다. 힘든 것은 피한다. 미래에 무엇을 할지는 과거의 보상을 받았거나 힘들었던 것에 영향을 받는다. 긍정적인 감정들은 습관을 만드는 반면 부정적인 감정들은 습관을 파괴한다. 분명하게 만들어라.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하기 쉽게 만들어라. 이 세 가지 행동 변화 법칙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을 시도하도록 고무한다. 그러나 네 번째 법칙인 자연스럽게 만들어라는 다음에 어떤 행동을 반복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다. 이로써 습관의 순환 고리가 완성됐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만족감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즉시적 만족감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눈앞의 만족이 우선인 사람들, 당신이 기린이든 코끼리든 사자 등 아프리카 평원을 배회하는 동물이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우리가 하는 결정 대부분은 즉시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잠을 자고 포식자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생각한다. 계속해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집중한다. 과학자들은 이런 곳을 즉시적 보상 환경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한 행동은 즉시 분명해지고 곧바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으로 돌아와 보자.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오늘 한 많은 선택들은 우리에게 즉시적인 이득을 주지는 않는다. 직장에서 일을 해냈다고 해도 그 급여는 몇 주 후에 받는다. 오늘 운동을 했다면 어쩌면 다음에 과체중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다.
지금 당장 돈을 아꼈다 해도 지금부터 수십 년 후 은퇴했을 때 돈이 모일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곳을 지연된 보상 환경이라고 부른다. 환경에 대한 보상이 전달되기까지 수년 동안 그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지연적 보상 환경 속에서의 삶을 위해 진화하지 않았다. 최초의 현대적 인간은 대략 20만 년 전인 호모 사피엔스이다. 이들은 뇌 용적이 오늘날 우리와 상대적으로 유사한 첫 번째 인간 종이다. 특히 뇌에서 가장 나중에 생성된 부인, 언어 같은 고도의 기능을 담당하는 심피질이 오늘날과 비슷한 크기가 된 것은 20만 년 전이다. 우리는 구석기 시대 선조들과 같은 하드웨어를 탑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지연된 보상 환경으로 변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완전히 신상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100년 동안 우리는 자동차, 비행기,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비욘세가 등장하는 것을 봤다. 세계는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변화했다. 하지만 인간 본성은 아주 약간 변했을 뿐이다. 지연된 보상 환경으로서의 변화는 약 1만 년 전 농부들이 몇 달 후에 수확을 예상하고 곡식을 뿌리던 농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수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삶이 지연된 보상을 위한 선택들은 가득하지는 않았다. 커리어 계획, 은퇴 계획, 휴가 계획들이 달력을 점령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이다. 아프리카 사바나에 사는 동물들과 유사하게 우리의 조상들도 매일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고 다음 먹잇감을 확보하고 태풍을 피할 피난처를 지으면서 보냈다. 이로써 즉시적 만족감을 주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감각이 발달했지만 반대로 먼 미래를 고려하는 일은 적었다. 즉시적 보상 환경 속에서 수천 세대가 이어지면서 뇌는 장기적 보상보다는 빠른 보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이런 경향을 시간 비일관성이라고 부른다. 과장된 가치 폄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인즉 뇌가 보상을 평가하는 방식은 시간대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우리는 미래보다 현재에 더 가치를 둔다. 이런 적절한 가치 판단이다.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보상보다는 당장의 확실한 보상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즉시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문제가 된다. 왜 어떤 사람들은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담배를 피우는가? 왜 살이 찔 것을 알면서 과식을 하는가? 왜 성접촉으로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 걸 알면서 안전하지 못한 관계를 하는가? 뇌가 보상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이해하면 그 답은 명확해진다. 나쁜 습성은 보상이 즉시적인 반면 결과는 나중에 발생한다. 흡연은 10년 동안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지만 당장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니코틴에 대한 열망을 경감시킨다. 과식은 장기적으로는 해롭지만 순간적으로는 맛이 있다. 안전하든 그렇지 않든 성관계는 즉시적인 쾌락을 제공한다. 질병이나 감염 여부는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습관이 시간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불행하게도 이런 결과들은 종종 일렬로 오지 않는다. 나쁜 습관은 대개 즉시 좋은 기분을 느끼는데 궁극적으로는 나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좋은 습관은 이와 반대다. 당장은 즐겁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기분을 느낀다.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데리크 바스티아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당장의 결과가 편리하고 좋을 때 대개 나중의 결과는 처참하거나 그에 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종종 어떤 습관과 첫 과실이 달콤할수록 나중에 과일은 쓰기 마련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좋은 습관의 비용은 현재에 지르며 나쁜 습관의 비용은 미래에 지른다. 뇌가 현재를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살을 빼야지, 책을 써야지, 언어를 배워야지 같은 계획을 세울 때 실상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상상하며 장기적 이득을 주는 행동에서 가치를 찾게 된다. 하지만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대개는 즉시적 만족감을 주는 것에 압도된다. 더 건강하거나 부유하거나 행복한 미래의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 배부르고 맘대로 하고 노는 것을 원하는 현재의 나를 위한 선택을 한다.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즉시적일수록 장기적인 목적을 따르지 말지 더욱 의심하게 된다. 뇌는 당장의 위협처럼 보이는 것들을 과대평가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내가 탄 비행기가 난기류에 충돌하는 일, 집에 혼자 있을 때 도둑이 침입하는 일, 내가 탄 버스를 테러리스트가 날려 버리는 일 같은 거 말이다. 반면 뇌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위험에 현재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과소평가한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지방이 지속적으로 축적된다거나 계속 책상에 앉아 있음으로써 근육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 정리정돈을 하지 않았을 때 서서히 잡동사니가 쌓여가는 것 같은 일 말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어떤 행동은 피할지 결정하는 방식을 이해했다면 이제 행동 변화의 가장 기초 법칙을 업데이트 해보자. 즉시적인 보상을 주는 것은 반복한다. 즉시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은 피한다. 우리가 즉시적 만족감을 선호하는 사실은 성공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빠른 만족감을 안겨주는 것을 쫓으면서 시간을 보낸다.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은 만족감이 지연된 곳이다. 그럼에도 기꺼이 보상을 기다린다면 덜 경쟁하고 종종 더 큰 보상을 얻기도 한다. 최근 연구들 역시 이를 증명한다. 지연된 만족감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고득점을 얻고 마약 접근 수준이 낮으며 비만 가능성이 낮고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루고 사교적 기술이 더 뛰어나다.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익히 봐왔다. 텔레비전을 보는 걸 미루고 숙제를 마친다면 대개 더 많은 것을 습득하고 성적이 오른다. 가게에서 디저트와 과자를 사지 않으면 집에 왔을 때 더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된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은 지연된 보상을 선호하고 즉시적인 보상을 무시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지연된 보상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좋은 습관에서 오는 이득을 바란다. 건강해지고 생산적이고 평화롭게 지내길 원한다. 하지만 이런 선택들은 결정적 순간이 오면 마음에서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는 법이 거의 없다. 우리는 본능의 씨앗들에 반기를 들지 못하며 그것들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장기적으로 보상을 주는 습관에는 즉시적인 기쁨의 조각들을 덧붙이고 그렇지 않은 습관에는 고통의 조각들을 덧붙이는 것이다. 아주 작은 보상의 힘, 아주 작은 보상의 힘.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공했다는 느낌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비록 아주 사소한 방식이라도 말이다. 성공했다고 느끼는 것은 습관의 성과를 냈고 그 일에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사실 좋은 습관이 주는 보상은 습관 그 자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좋은 습관은 뭔가 얻는 게 있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처음에 그것은 만족감 그 자체다.
체육관에 몇 번 간다고 해서 더 튼튼해지거나 건강해지거나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진 않는다. 최소 현저히 느낄 만한 수준은 아니다. 몇 달이 지나 살이 몇 킬로그램 빠지고 팔뚝이 두꺼워지면 그때는 운동 목적 그 자체만으로도 습관을 지속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필요하다. 즉시적인 보상이 근본적이라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지연된 보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축적되는 반면 즉시적인 보상은 흥분을 유지시킨다. 우리는 모든 일이 즉시적인 보상이 있으면서도 결과가 만족스럽길 바란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가장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결국 결과이기 때문이다. 강화일을 위한 최선의 접근이다. 이는 습관적 즉시적인 보상을 한데 묶고 만족감과 결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한다. 앞에서 다뤘던 습관 쌓기는 습관과 즉시적인 신호를 묶는 것으로 시작할 때 그 신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든다. 강화는 습관과 즉시적인 보상을 묶는 것으로 그 일을 마쳤을 때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 즉시적인 강화는 우리가 그만두고 싶은 행동들, 즉 습관 회피와 관련될 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이번 달 술 마시지 않기, 충동 구매하지 않기 같은 습관을 유지하기 힘든 이유는 술 한 잔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건너뛰거나 신발 한 켤레를 사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자신의 결심을 지키더라도 첫 술에 만족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해결책은 이런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생각하는 것이다. 회피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가족 재키, 살돈 같은 용도를 적어둔다. 그리고 구매를 하지 않으면 그 돈을 저축 통장에 옮긴다. 아침에 카페라떼 한 잔을 건너뛰면 $5가 저축된다. 넷플릭스 한 달 결제를 건너뛰면 $10 이상이 통장으로 들어간다. 자신을 위한 보상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가족 재킷을 위해 돈을 절약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은 지연된 보상을 즉시적인 보상처럼 보이게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만족스럽다. 나의 독자 중 한 사람과 내 아내는 이와 비슷한 장치를 마련했다. 두 사람은 너무 자주 외식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와 동시에 요리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다. 저축 통장에는 유럽 여행 갈 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외식을 건너뛰면 계좌에 $50를 넣었다. 그의 말이 되자 휴가 갈 돈이 모였다. 자신의 정체성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 그것에 부합하는 단기적 보상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을 빼려고 하거나 책을 더 많이 읽으려고 한다면 새 재킷을 사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예산을 만들고 돈을 모으려고 할 때는 그렇지 않다. 자유로움을 느끼고 재정적 독립을 원한다면 걷기 운동을 하러 가는 건 자신에게 주는 보상의 조언이다. 만일 운동에 대한 보상으로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는다면 정체성과 충돌할 것이다. 그러나 보상으로 마사지를 받는다면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자기 몸을 살피는 계기도 된다. 이런 단기적 보상은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장기적 목표와 일치한다. 그리하여 기분이 더 나아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내재적 보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2차적인 보상을 덜 고려하기 시작한다. 정체성은 그 자체로 강화 인자가 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자기 정체성에 부합하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습관이 삶의 일부가 될수록 자기 격려와 책찍질은 덜 필요하다. 보상은 습관을 시작하게 하고 정체성은 습관을 지속하게 한다. 장기적 보상은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즉시적인 강화는 단기간에 동기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요약하면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즐거워야 한다.
향기가 좋은 비누 50달러가 통장에 입금되는 걸 보는 일 등 간단하고 사소한 강화 장치들은 습관을 즐겁게 만드는 즉각적 만족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습관이 즐거워질 때 변화가 쉬워진다. 네 번째 변화 법칙은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이다. 경험이 만족스러우면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커진다. 인간의 뇌는 지연된 보상보다 즉시적인 보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행동 변화의 가장 기본 법칙은 이렇다. 즉시적인 보상이 있는 행동은 반복된다. 즉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행동은 잘 하지 않게 된다. 습관을 유지하려면 즉각적으로 성공했다는 느낌이 필요하다. 아주 사소한 방식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분명하게 만들어라.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하기 쉽게 만들어라. 이 세 가지 행동 변화 법칙은 지금 이 순간 행동을 시도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런데 네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는 나중에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을 높인다. 어떻게 매일 반복할 것인가? 어떻게 매일 반복할 것인가?